안녕하세요. 송상케미TV입니다. 자, 일요일 12시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무기 수출 안 한다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지원해주고, 자, 러시아의 점점 이 전쟁 양상이 조금 확전이 되는 듯한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세계 상황이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거고, 2018년도에 넥스사이언스가 단디바이오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었는데, 이 단디바이오가 이제 폐혈증이나 이런 슈퍼박테리아 같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6월 달에 이제 프랑스, 유럽의 임상 1상을 신청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과 함께 국제 정세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던 간에 국제 정세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건 물론 시장이 안 좋아도 내 종목만 쭉쭉 잘 나가면 좋은데 시장하고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 같이 봐야 되고 또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영향은 길어지지는 않아요. 어차피 세계 정세라는 게 물론 이 순간 급락할 수는 있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한번 급락을 했었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상 터지면서 또 이게 계속 일어나는 악재는 언젠가는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순간 출렁이는 거에 너무 흔들릴 건 없는데 우리가 어떤 회사가 흘러가는 내용 이런 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걸 볼 거고 또 세계 정세도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알아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단디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내달 말 폐혈증 및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DDS-052의 유럽 임상 1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6월께 프랑스에서 임상을 시작하고 이상 진입을 전후로 협력 연구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논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좀 혁신적인 신약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제 회사 쪽에서 발표한 얘기죠. 자, 박영민 단디바이오 대표가 DDS-052가 원인균을 직접 사멸하는 항균 요원과 원인균이 방출한 뇌독소를 제거하는 이중 기능을 가진 신개념 항생제라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항생제와 차별화된 기존의 혁신 신약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회사 측 또 대표님이 좀 알려드리고 있고 이 단디바이오 같은 경우에 박 대표가 부산 의대에 재직 중이던 2005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한국연구재단이죠. 국가지정연구실 지정을 받아서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물질을 찾는 과제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결핵균에서 나오는 많은 산물 중에서 면역 증강 물질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이때 폐혈증 치료제 흡우 물질을 발견했고 건국대로 온 뒤에 폐혈증 신약 개발을 시작했고 2016년 4월에 단디바이오를 설립하게 되죠. 자, 이런 단디바이오를 넥스사이언스가 2018년도에 인수했는데 총 54.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넥스사이언스는 시청자님들 잘 알다시피 나노코박스의 3대 주주기도 하죠. 다 연결돼 있죠. 자, 단디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DDS-052는 폐혈증 원인균과 원인균이 방출한 LPS를 표적하는 이중 기능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라음 운성균을 직접 사멸시키고 이때 방출되는 LPS에 결합해 이를 중화시킨다는 설명이죠. 자, 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등 면역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건복지부의 국책과제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자, 단디바이오가 전임성 전문 비임상 시험 기준 인증기관 이 스페인 아나페스와 전임상 안전성 이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2019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과제인 미해결 감염성 치료제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DDS-052의 약동학, 양력함 및 치료 효능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도 됐습니다. 폐혈증 치료 효과도 좀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 DDS-052는 1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합성 펩타이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낮은 인체 독성 등 안전성을 확인했고 근황 운성균 및 LPS유도 폐혈증 동물 모델에서 감염에 의한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등 폐혈증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치료 효과의 어떤 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내달 말이죠. DDS-052에 대해 유럽 임상 1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프랑스 임상 수탁기관인 유로핀스 옵티메드와 계약을 맺었고 앞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로핀스 옵티메드와 임상을 준비한 다음에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임상 1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디바이오의 행보가 넥스사이언스에 바로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자회사가 잘 좋다는 거는 모회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HLB의 변동폭은 꽤 크죠. HLB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종목들이 세계적인 정세, 이 전쟁과 맞물리면서 막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수급의 영향을 받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순간 빠졌다 들어왔다 또 공매도 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HLB 같은 경우에 큰 어떤 이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가 회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일단 공매도를 하는 거죠. 가능한 종목에 뭐 종목이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그런 정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세계 정세 잠깐 흘러보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추정이죠. 발사했는데 올해만 벌써 8번째고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 있는 상황,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 서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고 최고 고도가 600km, 300km까지 날아가는 자 이럴 정도의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유엔 이제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이라고 이제 북한이 항의를 했다고 하죠. 북한은 많이 쏘니까 항상 저런 거에 대한 큰 리스크보다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걸 쐈기 때문에 어떤 조금 찝찝한 오히려 시장이 찝찝한 시장이 됐는데 일단은 미시장이 잘 끝나서 내일 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무기 수출을 안 한다던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첨단 스팅어 미사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어떻게 커지면 안 되는데 좀 사태가 좀 별로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폴란드 총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러시아가 폴란드, 핀란드, 발트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 발트라는 이런 좀 얘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자 이는 우리나라 이 방산주라든가 방산업체들 제가 지금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물론 이 급변동이 되게 심해요. 이거 쉽진 않은 대응인데 사실은 보게 되면 빅텍이나 스페코나 전체적으로 막 하루에 20% 올라갔다 다음날 13% 급락하고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뭐 어떤 날은 갭 띄어서 어떤 11% 올라갔다가 다음 날은 막 10%씩 떨어지니까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방산주는 앞으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와 있고 빅텍이나 이런 친구들도 물론 이제 테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긴 하지만 실적들이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지금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한 달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이번 달 했다면 기다렸다가 한 달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이따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